got me falling for you. Sidestep, day trip, pulling me both ways like a cyclone. I think in my 저번 도안의 대실패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꼭 성공해보자고 다짐을 했다. 이번엔 안뜨김이 갖고 싶다고 했던 도안을 떠보려고 한다. 홀씨 비스티에 꽤 인기가 있는 도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안뜨김이 본인 입으로 갖고 싶다고 한다. 그럼 떠줘야지. 이렇게 도안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사는 게 아니라 도안 따로 사고 원작실을 또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은 처음이는 일이다. 열매달 이틀의 선샤인이라는 원작실인가 본데 열매달 이틀은 인스타에서만 좀 보고 홈페이지는 처음 들어가 본다. 실을 막 이것저것 구경하기엔 시간이 없고 일단 실을 산다. 안뜨김은 도브와 올리브 컬러 사이에서 고민하다 도브 컬러를 선택했다. 뭔가 실이 되게 입체감이 좀 있어. 그냥 감은 걸 이렇게 감아서 그런가? 그 질감 때문에 이거 되게 부드럽다 이거. 실이 왔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도안은 아니어서 딱 한 콤만 왔다. 안뜨김은 S 사이즈를 원해서 실은 250g이다. 일단 실만 볼 때는 여름실처럼 고슬고슬한 그런 느낌까진 아닌데 탄성이 그렇게 또 크진 않은 느낌이다. 이번에는 기필코 게이지를 내보고 뜰 것이다. 근데 원래 까끌까끌해야 좀 시원한 거 아니야? 안 시원하고 그냥 까끌까끌할 수도 있잖아. 물도 아 그치. 근데 그런 까끌까끌한 거 말고 고슬고슬. 그걸 고슬고슬이라 그래? 약간 여름실 고슬. 그래 내가 이 색깔을 골랐던가? 어 나 연두색 고르지 않았어? 아니거든. 에? 아니라고. 저 연두색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나 연두색 고르지 않았어? 에?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뭘?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 도브? 도브. 응 그러네 나 도브라고 했네. 나 왜 연두 색깔인 줄 알았지? 연두색이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도브가 하고 싶으니까 도브를 골랐겠지? 근데 갑자기 왜 지금은 갑자기 연두색 아니냐 그래? 갑자기 헷갈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연두색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자, 열매달 이틀의 선샤인 도브. 근데 이거 생각보다 따뜻한 색이다. 베이지색이다 약간 생각보다.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걸? 자기 이런 색깔 옷 많잖아. 없는데? 자기 이런 저기 옷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나 이런 색깔 없는데? 누구냐? 누구겠니? 누구냐고? 이영이야? 지연인가? 필요한 기법들을 보는데 이번엔 긴뜨기다. 그냥 긴뜨기. 안뜨김이 알려주는데 뭔가 금시초문인 것 같다. 그 편집하는 며칠 사이에 한길 긴뜨기까지 까먹었다. 뭐야 이게? 이러니까 내가 대바늘까지 까먹을 것 같다고 하는 거다. 진짜로 까먹었을 것 같다. 희한한 게 나왔다. 한길 긴뜨기 이랑뜨기? 이랑뜨기? 뭔지 알아? 이랑에다가 뜨라는 건가? 그게 뭔데? 아무튼 안뜨김이 보여준 것과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따라하는 것까지 해보니 이제야 아 맞다 이러고 있다. 아직 멀었어. 보통 막 외국어 이것저것 하다보면 결국 영계국어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바늘 코바늘 2개만 하는 건데 그냥 뜨개질 못하는 사람이 되게 생겼다. 아무튼 게이지를 내기 위해 필요한 기법들을 한번 보고 코를 잡아본다. 진짜 빡빡이 짱 귀엽네. 그치? 왜? 뭐 해달라고? 귀여워. 그런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사슬을 뜨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드럽다. 막 탄성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실 자체가 부드럽다.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쓱쓱 떠지는데 그 손맛이 너무 좋다. 뭐야 이게? 지금까지 써본 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같다. 그렇게 게이지를 한번 내봤는데 나름 잘 맞는다.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0.5cm 정도 오차로 잘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면 그냥 해도 되겠다. 근데 스와치 이거 보고 있으니까 뭔가 귀엽네. 보들보들하니 기분이 좋다.
2년 만에 방문한 누땐. 안뜨김과 뜨친이가 이번에 출시된 코바늘 쇼츠를 사겠다고 갑자기 바로 전날 밤에 오픈런 계획이 성사되었다. 오랜만에 방문한 누때는 조금 더 살 것들이 잔뜩 차 있었다. 안뜨김에게 들어보니 이번에 쇼츠가 사이즈가 굉장히 제한된 도안으로 출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슬퍼하는 안뜨김에게 그냥 일단 기세로 떠놓고 몸을 옷에 맞춰보자고 회유를 했다.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 안뜨김이 원하는 컬러가 없었다는 슬픈 사실. 아무튼간에 이번에는 200호가 넘던 바로 이전의 플로리 가디건보다 훨씬 적은 100호 중반대만큼만 뜨면 된다. 그래도 헷갈리는 건 매한가지다. 언니 근데 그거 뭐지? 세탁하고 블로킹 할 때 안 늘어지게 이렇게 잘 안아서 걔가 물 먹으면 이놈의 코바늘 도안은 첫 코를 잡을 때 사슬 개수가 너무 헷갈린다. 쉽지 않다. 쉽지 않어. 친구랑 그 냉삼에 놔들여가지고 되게 맛있다 이러고 먹다가 거기 가서 삼겹살을 먹으러 냉삼이 성에 앉지. 그치. 결국 어찌저찌 코를 다 잡고 뜨기 시작했다. 역시 1단이 제일 힘들다. 그러고 보니 대반을 할 때도 코를 잡고 첫 단을 뜰 때가 제일 빡빡한 느낌에 좀 힘들었는데, 코바늘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완성은 못했지만 플로리 가디건 좀 떠봤다고 기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3단 정도 뜬 후에 다시 안 뜨긴 몸에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크다는 의견이다. 다시 뜨는 게 귀찮긴 한데 이왕 선물로 뜨는 거 딱 맞게 떠주는 게 나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으므로 지금이라도 코를 다시 잡아보는 편을 택한다. 일부러 사슬코를 좀 널널하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적당히 내 손땀대로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다시 보니 겨우 사이즈가 맞는 느낌이다. 다시 둘러본 안뜨김도 이게 맞을 것 같다고 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딱 좋다. 근데 실 느낌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장난 아니다 진짜. 다행히 진짜 안 뜨고 있었어. 라면 기원한다 내가. 뭐? 내가 입고 싶단 말이야. 난 플로리도 못 입었는데 사진을 떴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건 뭘 뜨는 거야? 이래서 스티에 뜬다고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올해 안에 입을 수 있는 거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권장 8시간을 자라고 한다. 하지만 다들 알 것이다. 뜨개인들은 시간이 많아서 뜨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짜고 쥐어짜고 잠잘 시간까지 쥐어짜서 뜨개를 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보니 바늘을 들고 나 언제부터 자고 있었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뜨개인들은 모든 것을 쥐어짜면서 뜨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7시간 수면이라니 말이 안 된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 평상시에도 뭔가 좀 몽롱하고 내가 뜨고 있는 내 뜨개를 보면서도 이거 졸린데 하고 그런 경지까지 다다른다. 그러다 보면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던 패턴인데도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싶을 때가 온다. 분명히 긴뜨기를 해야 하는데 한 단을 거의 통째로 한길 긴뜨기를 했다거나 뭐 그래서 졸음을 참고 꾸역꾸역 떠낸 한 단을 죄다 풀어야 한다던가, 그런 일은 뜨개인들에게는 흔한 일상이다. 이렇게 해서 뜨다 풀고 하면서 시간을 버릴 거면 그냥 1시간 더 자는 게 나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든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잘 좀 하자. 그만 좀 풀고 싶다. 아니 티 어차피 이 위에 끈 있잖아. 이거 이러다가 너무 빨리 완성해 버리겠네 이거. 사람이 설레발 치면 안 돼. 알겠냐고. 아 근데 진짜 사다리꼴 됐다. 심하진 않은데 심한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도안상 어깨끈을 뜰 차례다. 도안에서 제시하는 몸통 상판을 다 떴는데
조금 상판이 짧아 한 단을 더 뜬다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몇 번을 안뜨김에게 대보라고 주문을 했다. 옷은 걸치면 밑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약간 여유있게 잡게 되면 오히려 정작 완성하고 입었을 때 더 커질까봐 약간 딱 맞네 싶을 정도로 길이를 잡았다. 그러니까 더 뜨지 않고 도안대로 뜨고 바로 어깨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도안을 꼼꼼히 읽고서 어깨끈을 떠나가기 시작한다. 근데 이 어깨끈의 길이가 또 문제다. 사람마다 어깨까지의 높이도 다르고 몸의 두께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도안에서의 어깨끈 길이는 정말 단순 참고용에 그친다. 그래서 어깨끈도 어느 정도 이상 길이가 됐을 때에는 한 패턴 뜰 때마다 안뜨김에게 한번 대봐달라고 요청을 하니 안뜨김은 이제 그만 좀 이라는 듯이 어쩔 수 없이 호응을 해주는 것에 이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떡하나 또 실수해서 다 푸르니 많이 어쩌니 하기는 너무나도 싫은걸. 이쯤 되니 패턴은 아예 머리에 익었다. 뜨다보니 패턴 반복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의외로 한 패턴이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얽힌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어깨끈 2개를 다 떴다. 다 뜨고 나서 가장 고민인 것은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다. 도안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었다. 돗바늘로 연결해주세요 라고. 이걸 돗바늘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쯤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아,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하든 뜨개가 아니라 바느질 하듯이 알아서 대충 뭐 잘 엮어서 이어보세요 라는 거구나. 사실 처음 이 문구를 봤을 때 안뜨김한테도 물어보고 뜨친이한테도 물어보고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했지만 딱히 뭐 이렇다 할 해법을 찾기는 힘들었는데 맞아요. 이걸 해서 여기 한 가닥 여기에 한 코 이렇게 걸으라고 계속 피니싱 감으라고. 끝에만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 튼튼하게. 그렇다면 결국 정해진 방법이 딱히 뭐 없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맘대로 잘 돌돌 엮으면 된다. 결국 그러면 나는 위치만 잘 잡으면 된다. 지금 요 무늬 있잖아. 편물을 딱 접었을 때 11자가 되도록 어깨끈이 놓여져 있는 것이 예쁘지, 뭔가 정렬이 안 맞는 느낌으로 어깨끈이 붙어 있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뭐지 싶을 것이다. 그래서 편물을 고이 반을 접어 위치를 보려고 해보는데 뭔가가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뭔가가 이상하다. 분명히 편물은 반으로 접힌 것 같은데 어깨끈 위치로 보면 대칭이 안 맞는다. 이상해서 패턴 수를 세어본다. 중앙으로부터 패턴이 몇 개만큼 떨어진 위치에 어깨끈이 시작하는지 보면 된다. 분명히 난 제대로 보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오른쪽 어깨끈이 한 칸 밀려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진짜 가지가지나. 심지어 진행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 어깨끈이 계산하기가 더 쉬워서 왼쪽 뜰 때는 잘 봐야겠다 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른쪽 어깨끈이 왜 이렇게 이동을 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건 대충 흐린 눈 하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착용감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입었을 때 어깨끈이 짝짝이처럼 보이든 어깨 자체가 짝짝이처럼 보이든 둘 중 하나는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이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 뭐 옷 자체를 다 풀렀던 경우도 있는데 고작 이 어깨끈 하나 새로 뜨는 게 뭐 대수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실을 다 잘라버려서 똑같은 손땀으로 떠지지 않으면 이거 약간 곤란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역시나 손땀은 일정치 않았다. 실이 모자라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고작 그것 때문에 실을 더 연결하고 꼬리실이 또 생겨버렸다. 아무튼 그렇게 어깨끈을 완성했다. 도대체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구나 아주. 아니 근데 난 그동안 실을 연결할 때 한 위치에서 매듭을 3번 정도 지어주는 식으로 연결을 해왔다. 그런데 뜨친이가 희한한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엮어주는 실들끼리 서로 묶어준 다음 잡아당겨주고 하면 나중에 굳이 꼬리실 처리를 안 해도 안 풀리는 매듭이 생긴다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머릿속에서 그려지질 않았다. 도대체 왜 아무도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알려주지 않은 것인가? 꾸역꾸역 이해를 하고 나니 재현까지 성공을 했으나 다시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잘 될지는 모르겠다. 아, 이런 방법이 있었어? 아니 근데 진짜 왜 그동안 아무도 안 알려줬지? 다음 실 연결할 때 한번 시도해봐야지 안 되겠다. 뜨개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우와, 얘네 이런 망에 담아줘서 온다. 처음 보는 기법이다. 두길 긴뜨기. 이름과 기호가 모두 이건 또 뭐야 싶다. 요크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배척하던 것과 같은 느낌이 여기서도 든다. 근데 별로 어려울 건 없다. 한길 긴뜨기에서 실을 한 번만 더 감아주고 한 번만 더 감아 빼주면 된다. 별건 없다. 심지어 홀씨 비스티의 니값을 해주던 홀씨 무늬는 하단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홀씨 비스티에는 전체적인 쉐입이 위에서부터는 정 사이즈로 약간 타이트한 느낌으로 내려가다가 갈빗대가 시작하는 부분 언저리부터는 확 퍼지면서 차라락 하고 살랑살랑거리는 쉐입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부에서는 홀씨 무늬보다 단순한 패턴으로 가면서 코수를 늘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하단부는 코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한 2배 정도? 이제서야 200호가 넘는다. 이쯤 돼야 뜨개를 하는구나 싶다. 남자 사이즈만 뜯어보니 100호, 200호는 우습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바늘로 200호를 겉뜨기로 뜨는 것보다 코바늘로 뭘 뜨던 그것보단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매코 떠줘야 하는 단에서는 한 단을 뜨는 데에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만큼 길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떠야 하는 단수 자체는 몇 단 되지 않는다. 여자 옷이 이런 게 진짜 좋구나. 나 여자 하고 싶다. 남자 옷 그만 뜨고 싶은데. 일단 줄게. 2개. 가만히 보아하니 내가 지금까지 뜨개를 해오면서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바늘을 처음 배울 때 도안도 없는 안뜨기와 겉뜨기를 반복하면서 체크무늬만 잔뜩 떠내려간 목도리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처음 뜬 옷인 서틀 드립부터 조끼 때부터 코잡기, 넥라인, 어깨 경사 요런 것들이 신기하니까 급한지 뭔지도 모르고 했지. 결국 앞뒤판 합치고 들어간 인생 첫 무매 구간에서부터 마음이 급했다. 가뜩이나 완전히 손에 익지를 않아서 속도도 잘 안 나지. 뜨는 시간은 제한적이지. 심지어 그때는 회사에서 뜨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서만 떴고 게다가 아메리칸으로 뜨느라 더 느렸었다. 그러니 영상은 얼른 만들어야겠고 마음만 급했다. 그렇게 내 영상은 작품 하나당 2편이 거의 기본 포맷이 되어갔다. 그 뒤로 떠내려간 옷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컨티를 좀 배워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라진 거고 회사에서 대놓고 뜨개를 하고 있으니 그만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쏟을 수 있게 된 정도 뿐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단 한 번도 숙제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뜨개를 하는 것도 재밌고 그걸 편집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다. 심지어 이러고 스크립트를 써내려가는 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떤 때는 나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썼지 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다. 결국 그냥 내 마음이 바쁜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쁜 것이 좋은 것이다. 몇 달 동안 단 한시도 쉴 틈이 없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체력도 요하는 일이고 정신력도 받쳐줘야 버틸 수 있다. 그치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이도 먹는다. 중간중간 쉬는 것보다 떨어지는 체력의 낙차가 더 큰 느낌인데 뭐 적응되겠지. 아무튼 그렇다 보니 사람이 정신이 약간 흐리멍텅해질 때가 있다. 뭔가를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는데 머리는 경직된 느낌이랄까.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비해 사고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에다가 나 지금 뭐하고 있지 같은 느낌으로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고작 한 코 한 코만 번갈아 가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걸 못해서 도대체 몇 번을 풀렀다 떴다 하는 건지 모르겠다. 코바늘의 최대 단점이라면 딱 하나를 꼽을 수 있겠는데 아마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코바늘은 코를 풀 때 그냥 좌르륵 잡아당기면 된다.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추면 해결이 된다. 문제는 내가 틀려온 시간에 정확히 역순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대바늘은 좌르륵이 힘든 대신 바로 아랫단, 그 아랫단으로의 점핑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안 된다. 옷은 단을 쌓는 작업이다. 결국 뭐가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보면 아랫단으로 바로 점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 이미 한 단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바로 전단의 시작 부분에서 틀린 흔적을 발견했다면 대바늘은 그냥 그 시점의 코에서 바로 아랫단으로만 내려가주면 되는데 이놈의 코바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두 단을 뜨면 거의 1시간을 잡아야 하니까 그냥 1시간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근데 또 웃긴 건 그걸 또 이 정도면 금방 뜨지 뭐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애시당초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머리를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휴식도 훈련의 일부라 하였다. 쉴 때는 내려놓고 좀 푹 쉬자 라고 하면서 야근하고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이 스크립트를 쓰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 그러면 한번 좀 입어봐. 기장을 좀 보자. 드디어 다 되었다. 그렇게 뜨는 내내 귀찮게 입혀보고 했는데 일단 도안에서 뜨라는 만큼 다 뜨고 나서 한번 입혀본다. 탑다운은 좋은 것이 역시 입어보면서 사이즈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검색으로 다른 사람들 착샷과 비교해보니 얼추 비슷하다. 성공이다. 내가 이 성취감을 보고 싶어서 참 오래도 기다렸다. 다행히 뜨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꾸 풀러대서 좀 더 걸렸던 것이지. 거기에 야근도 좀 적당히 했으면 아마 2주 안에 완성했을 것이다. 다행히 안뜨김도 만족하는 눈치다. 됐네. 이제 그럼 끈만 달면 되는 거야? 아직 아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 몰라. 지금까지 밑그림 없이 채색만 한 느낌이다. 그림의 윤곽을 말끔하게 만들어 주어야 그림이 완성이 될 터다. 그렇게 버튼밴드를 뜨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버튼밴드랑 사뭇 다르다. 일반적인 대바늘 의류 버튼밴드처럼 나 버튼밴드요 하고 뜨는 게 아니다. 처음 코를 잡을 때 사슬뜨기로 말끔하게 만들어주듯이 기둥코로 얼룩덜룩한 사이드 부분을 사슬뜨기로 쭉 정리해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세로로 된 패턴을 기어 올라가면서 사슬로 집어주는 거라 뭔가 정확하게 코를 보고 찌른다 라기보다 그냥 한길 긴뜨기든 두길 긴뜨기든 그런 기둥 길이만 보고 대충 코를 주어서 떠주면 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뜨개를 처음 배워서 이걸 했으면 도대체 코를 어디서 주우라는 거냐고 엄청 투덜대기 딱 좋게 생겼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는 건지 알고 그냥 그렇게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여긴가 보다 하면서 주르르 코를 주워갔다. 그래야 정신건강에 이롭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이드를 정리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름이 버튼밴드 아닌가. 근데 단추구멍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하고 봤더니 별것 없었다. 그냥 사슬로 몇 개 엮어주고 건너뛰어서 또 코를 주워주면 자연스럽게 구멍이 생긴다. 그게 단추구멍이다. 일반 대바늘 단추와는 다르게 이 옷의 단추는 옷의 상단 부분에만 위치하게 되어 있고 그 상단 부분은 가슴 부분으로 핏하게 뜨게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단추를 잠갔을 때 양옆으로 당겨지는 힘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될 텐데 그렇게 작용하는 힘과 함께 단추가 고정되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단추구멍을 대충 그렇게 만들어도 제 역할을 잘 하는 것 같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인다. 홀씨 비스티에는 디자인적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일단 러플이 팔랑팔랑한 타입과 단정하게 핏대는 타입이 있다. 그리고 팔랑팔랑한 타입에서는 추가로 상하단부, 경계선에서 리본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커스텀이 가능하다. 안뜨김은 작정을 했다. 리본끈까지 전부 하기로. 리본끈을 보니까 약간 동글동글하게인지 뭔지 암튼 평면으로 생기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뜨는 건가 했더니 겹사슬 뜨기로 하란다. 겹사슬 뜨기라.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된다. 대충 보아하니 실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실을 끊어서 겹쳐서 뜨는 방법이 있고 끊지 않고 중간을 잡아서 뜨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끊어서 꼬리실만 더 만들 필요가 없으니 끊지 않고 가기로 한다. 마침 카페에서 뜨개를 하고 있었는데 실 길이를 내려면 일단 편물의 전체 길이를 알아야 한다. 다행히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호다닥 펼쳐놓고 재어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밖에서. 유튜브에서 본 대로 길이를 재고 아주 당당하게 실을 잘라버렸다. 실을 잘랐다고. 왜 그랬지? 분명히 실 접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카페가 유독 소리가 울리고 최근 핫해진 카페라 사람도 많고 정신도 없고 약간 또 민폐 같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잘라버린 것이다. 이게 다 시끄러워서 그런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만 좀 더 귀찮으면 되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랄까. 그렇게 떠보는데 또 금방 손에 익는다. 진짜 얼마 안 걸려서 금방 다 떴다. 처음 재둔 실 길이만큼을 모두 사용해서 뜬 다음 다시 한번 편물에 대서 길이를 재어본다. 이러면 리본 매듭이 굉장히 옹졸하게 나올 것이다. 예쁘라고 묶는 리본인데 몸통 한가운데에 아주 좁고 옹졸하게 짝이 없는 리본이 만들어져 있을 거란 얘기다. 양쪽으로 충분히 길이를 더 줘서 뜨긴 했는데 왜 그럴까? 좀 더 떠야 될 것 같은데? 실 묶어 그냥 묶어서 해. 해결이 되었네요. 일단 끊어둔 실은 다 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실을 더 이어서 뜨면 된다. 근데 한쪽 실은 콘사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무슨 실을 이어야 할까? 편물 마무리를 지을 때 혹시 몰라서 꼬리실을 왕창 빼두었었다. 안뜨김이 이걸 쓰란다. 어차피 꼬리실 이렇게 길게까지 필요 없다고. 역시 안뜨김은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눈썰미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길이를 보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라내고 잘 매듭을 지어서 이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 대보았지만 이번에도 턱이 없었다. 아니 이거 어디까지 떠야 되는 거야? 짧네. 이게 뭐야 옹졸하다니. 이거 이렇게 옹졸하게 뜨래? 이게 왜 자꾸 여기 나오냐고. 얘는 뭐야 갑자기 왜 생겼어? 에? 그래서 이번엔 아예 떴다가 푸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아예 좀 길게 떠보기로 한다.
집이었으면 계속 대보면서 했을 텐데 카페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 일단 감으로 실을 왕창 자르고 짧은 쪽 실을 콘사에 연결해서 콘사에 연결한 쪽을 변경한다. 이 정도 뺐으면 적어도 모자르진 않겠지. 한참 뜯다 보니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거 줄넘기도 하겠는데 싶은 길이만큼 떠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안뜨김이 지금 뜨고 있는 바늘 비우기 잔뜩인 편물이 뭐가 잘못됐는지 인상을 인상대로 쓰고 잔뜩 프루시오를 했는데 한 단 풀을 때마다 뭐가 안 맞는지 푸르고 심각했다가 또 하나 푸르고 또 심각하고 열심히 수정해보다가 한숨 쉬고 또 푸르고 그러고 있길래 이건 말을 걸 상황이 아니다 싶었다. 뭐 그냥 집에 갈 때까지 빼둔 실 다 뒤집어. 그렇게 집에 와서 길이를 재보았다. 이거 너무 긴데? 이게 뭐야? 이거 내 키보다도 길어. 나 얼마나 더 뜬 거야? 이게 뭐니? 또 잔뜩 풀르게. 아니 자기 기다리면서 뜨니까 계속 이만큼이나 떴잖아. 그게 나 때문이야. 안 뜨면 되지. 1.5 안뜨기만큼 길이가 나왔다. 이거 몸통에 두르는 건데. 아까 실을 엄청나게 많이 빼두긴 했었나 보다. 뭐야 이게. 난 길면 좀 풀러도 적당히 풀을 줄 알았지. 이 뭐 거의 반을 풀러야 되게 생겼다. 어이가 없네. 하나, 둘. 아, 그렇게 1.5 안뜨김 길이였던 리본끈을 차르르르 풀어나갔다. 길이를 맞추고 대충 묶어보니 리본도 살짝 늘어지는 길이로 잘 나온 것 같다. 이제 옷에 엮어주기만 하면 끝이다. 이런 걸 구멍에 넣어서 엮어줄 때는 진행 방향에 단수링을 걸어서 빼주면 아주 쉽다. 멍청하게 바늘 같은 걸 달아서 하려다간 더 귀찮아지므로 기억하자. 단수링. 이제 정말 끝이다. 됐다. 이제 세탁만 하면 된다. 근데 세탁이 귀찮아 죽겠다. 완성했다. 역시 세탁은 널어두고 잘 안 마른다 싶으면 선풍기를 쐬어주면 아주 잘 마른다. 받으시오. 고맙시. 진짜 고생했네 이거 뜨느라. 수많은 프로시오를. 프루시온 3번 했나? 이것만? 요 안에서. 이 안에 그러니까 얘만? 얘만 프로시오를 3번 했다고? 끈 한 번 다 풀렀지. 아, 맞네. 중간중간에 또 이거 하는데 또 틀려가지고 길이 딱 맞아. 잘 걷어서 안뜨김에게 선물한다. 중간중간 계속 입혀보면서 떠서 그런지 세탁 후에도 사이즈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이 난 건데 세탁 전 사이즈를 재놓지를 않았다. 이게 바쁜 와중에 뜨개를 하면 자꾸 이런 걸 까먹는다. 루틴화가 되어야 할 텐데. 뜨개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좋은 뜨개 관리 노션 폼 같은 게 있으신 분은 제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고생하셨습니다. 다행이네. 스승에 대한 보온을. 잘 입으렴. 고마워. 근데 진짜 예쁘다. 이제 코바늘은 나보다 오빠가 더 잘할 것 같아. 아니지. 응, 그렇긴 해. 맞아. 굿. 아무튼 지난번에 태초마을을 양분 삼아 조금 더 발전했다고 쳐도 되지 않을까? 안뜨김 사이즈에도 딱 맞고 길이도 아주 만족하는 것 같다. 줄넘기를 해도 될 정도였던 리본끈은 묶었을 때 남는 길이가 아주 적당하게 딱 맞는 걸 보니 뿌듯하다. 너무 과하게 여성스럽지도 않고 너무 심플하지도 않은 두 가지가 딱 적절하게 배합된 도안인 것 같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에게 호불호 크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도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여름은 이제 시작이다. 7월 시작 즈음에 완성을 했으니 나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뜨면서 느낀 점은 대바늘도 마찬가지지만 코바늘도 실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했다. 홀씨 비스티의 원작 실은 열매달의 선샤인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통통한 느낌을 주는 실이다. 정말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뜨는 내내 감탄하면서 뜬 실이고
지금까지 많은 실을 써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써봤던 실들 중에서는 만족감이 가장 좋았다. 뜨는 맛이라고 할까? 그게 정말 좋았는데 같은 실로 대바늘도 한번 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도 푸르시오가 없는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 없이 이 정도면 무난하게 왔다 싶다. 참 이놈의 뜨개는 하면 할수록 쉬운 도안은 없구나 싶다. 그나마 난이도가 낮아 보였던 홀씨까지 이 난리를 치면서 떴던 걸 보면 그럼 이제 또 다음 도안 작업을 들어가야겠다. 2달을 넘게 코바늘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대바늘을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안뜨긴 말로는 그게 기억이 안 나겠냐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진짜로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걸. 뭔가 기법을 죄다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보나마나 기본적인 기법부터 다시 찾아보면서 해야 될 판이다. 그렇게 대바늘을 또 한동안 하다 보면 코바늘을 또 까먹겠지. 그러면 또 코바늘 할 때 다시 찾아보면서 하고 다시 대바늘을 하면 또 찾아보겠지. 그러다 보면 손에 다 익는 날이 오지 않을까? 늦은 장마로 갑자기 습해진 요즘, 역대급 무더위를 앞둔 요즘 모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란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hope so. Yeah, you think you know it all, and you're probably right by most things, but you haven't.